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의 김주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뉴스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2016년 이맘때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결국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죠. 저도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요. 최근 다시 이 AI 시장에 열풍을 불러일으킨 게 있습니다. 출시한 지 2달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인공지능 회사에서 출시한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IQ 147의 지능으로 미국의 로스쿨 의사 면허 시험까지 단번에 통과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이 챗 GPT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답을 내놓는 방식이죠. 이게 놀라운 게요. 답이 명확한 질문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 그리고 노래 가사처럼 창작의 영역에도 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요? 그러면 질문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시 같은 거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모닝와이드를 주제로 시 이게 가능할까요? 모닝와이드라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을 주제로 3줄짜리 시를 지어줘. 이거 될까요? 궁금하네요. 오! 챗 GPT가 써준 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러운 데다가 수준급 실력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특정 질문을 던지면요.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마치 사람처럼 창조적인 발상이 깃든 답을 제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생각하는 대화형 AI라는 점이 이 챗 GPT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논문이라든지 이력서 그리고 연설문까지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해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챗 GPT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챗 GPT로 작성한 영문 과제를 제출했다가 전원 0점 처리되는 일도 있었죠. 고민에 빠진 건 교육계뿐만이 아닙니다. 챗 GPT를 이용한 해킹 시도와 악성 코드, 피싱 사이트 제작 등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득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다른 기술하고 좀 다르게 한때 반짝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AI는 어차피 가야 되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 같은 AI를 이제는 사람들이 업무나 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률적으로 많은 대답을 낼 것 같은 걸 찾아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확률이 높은 대답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게 뭐 전통적으로 고착화된 편견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이 새로운 디지털 도구죠. 챗GPT 같은 부분들을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누가 봐도 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하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극과 극 논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연인 간의 애정을 확인하는 깻잎 논쟁 아니고요. 성격 유형을 나누는 MBTI 논쟁도 아닙니다. 이른바 플렉스 대 무지출 논쟁. 극과 극 형태의 소비 문화가 맞붙은 거죠. 2020년 초에 등장한 플렉스 문화는 자신의 명예와 재력을 드러내는 과시적 소비 문화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가 고가의 물품을 거침없이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플렉스라고 지칭하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고가의 명품을 30대를 넘어서 20대까지 아낌없이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플렉스 문화가 단순히 명품 소비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류층의 문화로 여겨지던 일명 귀족 스포츠도 2030 세대한테 각광받고 있죠. 골프나 테니스, 승마 등 고가의 장비와 비용 탓에 젊은 층과는 거리가 멀었던 스포츠도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욜로, 플렉스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반면 안정적인 일상과 미래에 투자하려는 새로운 트렌드, 일명 갓생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신을 뜻하는 갓, 그리고 삶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신주어 갓생은요,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갓생 문화에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플렉스 문화와는 정반대의 소비 양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자신이 목표한 특정 기간 동안 지출 0원에 도전하는 건데요. 카페 대신에 저렴한 믹스 커피를 마시고 화장품도 샘플을 사용해서 절약하고요. 외식보다는 직접 요리를 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현대판 자린고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다 이유가 있죠. 오르기만 하는 이 물가와 금리 때문에 우리의 지갑도 꾹 닫히게 된 겁니다. 저도 요즘 밖에서 점심 한번 사 먹으려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초고가가 아니면 초저가, 중간이 아예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물가가 인상되고 또 경기가 불황인데 이거로 인한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별로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계층이 있게 되죠. 그래서 둘 간의 소비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금 MZ세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대는 아니거든요. 소득도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작죠.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식하는 사람, 또 비트코인 하는 사람, 영끌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 모두 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소비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